자, 이제 지금부터 저희가 그 아이템이라고 하는 엔티티를 한번 만들어 보는 일을 한번 해볼 거고요. 이제 JPA 본격적으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간단하게 할 거니까요. 자, 일단은 상품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저희는 열거형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이템 셀 스테이터스라는 애를 두 가지 상태로 만들어낼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여기 이제 여기 소스의 메인에 자바 여기 가신 다음에 저희가 지금 패키지가 샵까지 잡혀 있는데 여기에다가 저희 오른쪽 버튼 누를 거고요. 뉴 할 거고 패키지 하나만 만들게요. 자, 이제 앞으로 만들어내는 상수값들은 다 여기 샵 밑에 콘스탄트라고 하는 애를 만들어 놓을 거고요. 요 위치에다가 저희가 다 만들어 놓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 버튼 뉴 클래스 여기 가시면 중간에 여기 enum이라고 하는 요 타입이 있어요. 열거 타입이 있고요. 이 열거 타입을 저희가 아이템 셀 스테이터스 이렇게 만들어낼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얘는 enum이라고 해서 만들어지는데 저희가 그 자바에서도 열거형 쓰지만 보통 C나 C++에서 열거형 많이 쓰잖아요. 열거형은 보통 뭐를 하는 거냐면 상수값 만드는 거예요. 상수값.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이 여기에다 이렇게 뭐 셀이라고 만들고 그 다음에 sold out이라고 이렇게 만들면 처음에 만든 셀은 0번 그 다음에 있는 애는 1번 이런 식으로 값 세팅되던 애가 뭐냐면 그게 뭐예요? 그게 열거형이죠. 우리 열거형 만드는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요일 일주일 만드는 거. 그죠?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해서 만들거나 색깔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해서 뭘 해요? 그 정해진 거 안에서 사용자가 뭘 만드는 게 범위를 만드는 게 뭐예요? 저희가 얘기하는 이 열거형이라고 하는 그런 애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저희가 열거형을 쓸 거고요. 나중에 자바에서는 그리고 스프링에서는 요 열거형을 어떻게 가져다 써야 되는지를 좀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가셔서 저희가 entity라고 하는 데 가서요. entity라는 데 가서 저희가 실제로 아이템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난 시간에 뭐 유저라는 애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 가서 저희가 오른쪽 버튼 new 여기에 이제 클래스 이렇게 만들 거고요. 자, 저희는 여기에 이제 아이템이라고 하는 애를 만들 거예요. 아이템 이렇게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로 만들 건데 저희는 요거를 저희 DB에 넣을 거라고 했잖아요. DB에 이제 테이블로 넣을 거라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골뱅이 하나 넣을 거고요. 여러분이 entity라고 넣을 건데 자카르타에 있는 그 entity로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entity를 넣고요. entity가 들어가는 순간 여기에 어떻게 해요? 빨간색이 이렇게 하나 나타납니다. 빨간색이 나타나는데 이 빨간색이 나타나는 이유를 여기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뭐래요? persistent entity item이라고 하는 애는 뭐를 가져야 된대요? 프라이머리 키를 가져야 된대죠. 그러니까 얘가 기본 키가 없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그래서 저희는 기본 키를 주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private로 long type으로 저희는 id라는 애를 이렇게 하나 줄 거예요. 자, 필드가 있다고 해서 얘가 저걸 기본 키로 인식하지 않거든요. 여기에다 뭘 주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이제 골뱅이 하나 주시고요. 여기다가 id라고 주시면 그럼 이제 얘가 기본 키로 이제 설정이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사라집니다. 이제 이런 어노테이션을 익히시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자, 저희는 이제 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엔티티를 만들 때는 여기에다 이제 골뱅이 주시고요. 세터 세팅하는 동작을 해요. 보통 게터도 만들죠 뭐 저희가 게터도 이렇게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터 게터 붙이고 나면 일반적으로 toString을 바로 붙이셔야 돼요. toString 붙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세터 게터 toString 붙이고 나면 이제 생성자 준비하셔야 되는데 no args constructor라고 해서 기본 생성자 붙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all args constructor라고 해서
그 모든 인자 있는 생성자 붙이실 거예요. 자, 근데 중간에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인자가 5개인데 나는 2개만 가지고 만들고 싶어. 이런 걸 쉽게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빌더라는 애를 넣어서 이제 구현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을 여러분은 늘 세트로 들고 다니실 거예요. 물론 여기에다가 조금 더 붙이면 이제 골뱅이 하셔서 테이블이라고 하는 걸 넣어서 여러분이 테이블명을 임의로 바꾸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 테이블이라는 애를 안 잡으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적혀 있는 애가 테이블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는 그 디폴트 값을 쓸 거예요. 자, 저희 요렇게까지만 잡고요. 요렇게까지만 잡고 여러분들이 뭐 하실 거냐면 여기에 지금 런 버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 샵 어플리케이션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얘를 한번 누릅니다. 뿅 누르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이 설정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나와요. 여기 막 에러 뜨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듯이 저처럼 이렇게 쿼리문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설정을 잘 하신 거예요. 오류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고 뭐 그럴 건데 자 저희는 여기에다가 저희 그 어플리케이션 야물이라고 하는 데다가 저희가 뭐 하기로 했냐면 DDL 오토를 크리에이트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얘의 특징이 뭐라고요? 기존 거를 드롭하고 그죠? 지금 최초로 했지만 얘가 이렇게 아예 문장이 있단 말이에요. 존재하면 날릴 거고 그죠? 아니면 뭐 안 날리겠죠? 어쨌건 존재했다면 날렸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아래서 얘가 뭐예요? create table item이라고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뭐 할 거냐면 어쨌건 id라는 애를 가지고 뭐 난널로 줄 거고 프라이머리 키도 잡아서 뭔가 한 것 같아요. 얘가 한 일은 뭐냐면 여러분이 여기 db버에 가셔서 여기 샵 A 저희 샵 A에 요 테이블을 이제 열어보시면 테이블에 아직 갱신이 안 됐나 보네요. 얘를 새로 고침을 하시면 여기에 이제 2개의 테이블이 만들어졌죠. 그 중에 하나는 유저였고 하나는 아이템인데 저희는 지금 아이템에 집중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아이템을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그리고 데이터 말고요. 일단 프로퍼티를 열어보면 이렇게 예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자, 저희가 조금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자, 컬럼명은 id고요. 좀 붙일게요. 자, 그냥 순서는 1번으로 돼 있고 데이터 타입은 bigint라고 돼 있어요. 저희는 롱 타입으로 줬죠. 저희는 롱 타입으로 줬지만 얘가 알아서 누구요? MySQL이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bigint라는 형태로 얘가 이제 받아들였고 난널을 어떻게 할 거냐는 우리 설정 아닌데 지가 알아서 난널로 잡았어요. 아직은 오토 인크리먼트는 없고요. 프라이머리 키는 얘가 이제 잡아놓은 상태예요. 자, 실제로 요거를 하기 위한 DDL 코드는 요런 코드인데 저희가 아까 그 자바상에서 보던 콘솔에서 보던 애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런 코드가 먹어서 이런 컬럼이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까지 되죠?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DB가 만들어진 걸 봤기 때문에 저희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요 다시 아이템이라는 데 가서 이제 이 아이템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저희는 컬럼을 옛날에 넣으려면 일단 여러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컬럼을 넣으려면 지금부터는 뭐예요? 알터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애드 컬럼 해가지고 막 일일이 소작업을 막 하셔야 되거든요. 자, 물론 그거 귀찮으면 어떻게 해요? 아예 다 날리고 다시 만들죠.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는. 자, 저희도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저희는 처음에 뭐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프라이빗 스트링에 아이템의 이름을 갖다 붙일 거예요. 아이템 네임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 뭐 상품명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붙이세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다음에 필요한 애는 뭐 가격 같은 거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프라이빗에 인트형의 프라이스라고 해서 가격을 붙일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프라이빗에 저희가 인트형으로 해서 그 재고 수량 관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스톡 넘버라고 이렇게 해서 재고 수량을 관리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프라이빗하게 여기에다가 스트링으로 여러분 아이템 디테일이라고 해서 그 상품에 대한 상세 설명을 붙이고 싶어요. 상품에 대한 상세 설명. 적을까요, 그냥? 상품 상세 설명. 재고, 수량, 가격, 상품 이름, 상품에 대한 아이디.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지금 판매가 어떤 상태인지, 왜냐면 물건이 다 팔렸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프라이빗하게 여러분들이 뭘 넣을 거냐면, 아까 전에 보면 저희가 상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상수형으로 여기에다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아이템 셀 스테이터스. 그래서 얘를 아이템 셀 스테이터스라고 하면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보통은 저거는 타입 이름이랑 거의 비슷하게 만드니까 저희가 i 정도 쓰시면 제가 추천해주는 이름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상품의 판매 상태를 관리할 거예요. 자, 요 정도만 하면 되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또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면 도대체 이 상품이 언제 등록됐는지 뭐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빗하게 옛날에는 시간 관리할 때 데이트라고 하는 자료 그 클래스를 썼는데, 요즘 이거 쓰면 뭔가 변환하기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즘 뭐 쓰냐면 로컬 데이트 타임이라고 해서 아예 자바에서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가 따로 있어요. 자바 타임에 있는 데이트 타임이라는 걸 쓸 거고, 등록 시간을 관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레지 타임이라고 해서 상품에 대한 등록 시간.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상품에 대한 정보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컬 데이트 타임을 붙일 거고요. 업데이트 타임이라고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래서 뭘 관리하고 싶냐면 수정 시간을 관리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게 무슨 게시판이다 그러면 뭐예요? 등록자 뭐 이런 것도 관리할 거고요. 수정한 사람 뭐 이런 것도 이제 관리해야 됩니다. 뭐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이제 할 거예요. 자, 저희가 일단 여기까지 만들 거고요. 여기까지 만들고 다시 우리는 뭐예요? 여기서 요거 갱신하는 거 요거 딱 누르시면 얘가 다시 샥 돌겠죠? 샥 돌면서 얘가 뭘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준 대로 얘가 어떻게 해요? 컬럼을 다다닥 추가할 거예요. 하기 전에 얘가 먼저 뭐예요? 드롭 테이블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준 대로 얘가 이렇게 다다다닥 뜰 겁니다. 그래서 잘 처리를 할 거고, 저희는 어디요? 여기 가서 얘를 새로 고침을 해서 봤더니, 자, 저희가 볼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저희가 볼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건 뭐냐면, 자, 요거 잘 보세요. 저희는 아이템 셀 스테이터스를 어떻게 써요? 대소문자를 구별했는데 얘가 알아서 어떻게 해요? 언더바 이렇게 넣었죠? 중간중간에 대소문자 들어간 애들은 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MySQL은 지금 뭐로 해요? 다 소문자로 처리하고 있죠? 그래서 들어가는 거고요. 자, 저희는 로컬 데이트 타임이라는 걸 썼는데 얘는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자료용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이넘 타입 썼는데 이넘 타입을 얘는 타이니 인트라고 하는 타입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자기가 알아서 넣었고요. 중간중간에 보면 숫자 타입으로 된 애들은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난널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죠. 그죠?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까지 잡혀 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자, 저희가 조금 더 얘를 좀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만 해도 되고, 여러분이 나중에만 해도 되는데, 문제는 여기 보면 얘 자료형이 너무, 둘 다 255라고 해서 자료형을 너무 쓸데없이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잘 다뤄볼게요. 자,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는 이제 저희가 거의 공통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어노테이션들을 좀 붙여요. 첫 번째 붙일 거는 골뱅이에 generated value라는 거 붙여요. 제가 못할 자가 많네. generated value라는 애가 있어요. 이게 뭐 하냐면 숫자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만들 거냐면 auto increment라고 하는 애를 만들려고 해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 컨트롤 스페이스 대신 가로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얘가 추천해줘요. 스트래티지를 쓸래, 제너레이터를 쓸래라고 하는데 보통은 오라클은 제너레이터로 그 시퀀스 처리하는 일을 만들 거고요. 여기는 그냥 스트래티지 선택하시고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면 여러 가지의 제너레이션 타입이 붙는데 오토나 아이덴티티를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MySQL 쓸 때는 기본적으로 아이덴티티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내가 오라클이다 그럼 시퀀스 쓰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아이덴티티로 이렇게 설정을 해요. 자, 이렇게 하면 얘는 뭘 잡냐면 얘는 자동으로 오토 인크리먼트라는 걸 잡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실게요. 자, 여기에다가 골뱅이 붙이시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요거는 저희가 정하는 룰인데 모든 애들을 대부분 롱타입으로 된 아이디로 구분할 거예요. 보통은 인티저로도 많이 구분을 해요. 근데 인티저보다는 롱이 더 긴 숫자이기 때문에 겹치는 일이거나 숫자 모자란 일을 막기 위해서 보통 저희 롱타입으로 요거를 설정을 하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고요. 자, 컬럼을 만드는데 컬럼에다가 여러분들이 보면 컬럼으로 얘가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컬럼에다 줄 수 있는 속성값이 되게 많은데 이거 옛날에 여러분들 DB 시간에 다 배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컬럼을 너를 허용할 거냐 말 거냐 뭐 길이는 어떻게 할래 뭐 이런 것들 줄 수 있어요. 자, 근데 일단은 저희는 이름을 줄 건데 이름을 바꿔치기 할 거예요. 저 아이디를 안 쓸 거고요. 저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 있는 테이블명에다가 그래서 여기 아이템이라고 줄 거고요. 언더바에서 저희는 id라고 이렇게 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조인하는데 다 얘도 아이디 쟤도 아이디면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테이블에 있던 아이디인지 라는 식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줄 거예요. 자, 저희 지금 요거 두 개 추가했잖아요. 두 개 추가하시고 요거 다시 한번 갱신해 보면 얘가 쿼리를 막 던지면서 여기에다 이제 만드는데 얘가 이렇게 만듭니다.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아까 있던 아이디의 이름을 뭐로 바꿨어요? 아이템 아이디로 바꿨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얘가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요거 내용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우리가 요거를 갱신을 했더니 여기에 있는 이름은 어떻게 해요? 아이템 아이디로 바뀌었고 여기에 뭐가 붙었어요? 오토 인크리먼트가 체크가 됐죠. 그래서 이제 자동 넘버링이 이제 매겨지는 상태로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작업을 할 때마다 여기 있는 DDL은 이렇게 기능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수작업으로 하던 거를 여러분은 이제 뭘로 하는 거예요? 자바에 있던 얘네들 이 클래스를 이용하시고 어노테이션만 썼더니 얘가 알아서 다 지지고 볶고로 이렇게 아주 예쁘게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컬럼이라는 걸 쓰면 되겠구나 라는 거 이제 이해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이제 네임이라는 데 가서는 골뱅이 하실 거고 컬럼이라는 걸 붙일 건데 저희는 이 상품 이름은 가능하면 다 입력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흔히 보는 nullable이라고는 하는 애를 false로 줘요. 너를 허용하지 않아. 그건 뭐예요? 반드시 기입하라는 얘기예요. 자, nullable false로 줄 거고 또 줄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콤마 찍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올라와요. 자, 우리가 보통은 뭐 하냐면 지금 상품명이 너무 길잖아요. 상품명이 255자 너무 기니까 나는 뭐 한 50자 잡을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50자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스를 잡으려고 하는데 프라이스는 잘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이미 널러블이 먹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뭐
특별히 뭐 자릿수를 잡거나 이럴 거 아니니까 요건 패스. 스톡 넘버도 뭐 별거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름 바꾸는 정도 할까 뭐 그 외에는 패스. 자, 요거 상품 상세 설명이라는 걸 할 건데, 자, 얘는 아까 봤듯이 저희가 골뱅이 컬럼에 이렇게 가서 널러브를 펄스로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래서 얘도 뭐야, 널 값은 허용 안 할 거고요. 자, 일반적으로 요즘에 여러분들이 그 웹에 보시면 뭐 저희 학교 홈페이지도 그렇고 이런 데 보시면 보통은 그냥 에디터가 단순하게 글자를 넣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 넣어요? 그림도 넣고 뭐 표도 넣고 뭐 별의별 거 다 넣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보통 사이즈가 되게 커집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잡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나중에 그런 에디터나 이런 것 붙일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큰 공간으로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통은 원래는 용어 두 가지가 있는데 캐릭터로 된 경우는 C롭이라고 하는 걸 잡고요. 그 다음에 바이너로 된 경우는 B롭이라고 이렇게 잡는데 저희는 여기서는 어떻게 좀 골뱅이 하시고요. 그냥 롭이라고 이렇게 잡으시면 얘가 상황에 맞춰서 C롭이나 B롭으로 자동으로 컨버팅이 돼요. 그래서 롭 이렇게 잡으시면 얘가 나중에 굉장히 큰 자료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애입니다. 자, 요거 중요한데, 자, 얘는 열거 타입이었잖아요. 그죠? 열거 타입이라서 우리가 여기에다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여기다가는 이렇게 골뱅이 하나 주실 거고요. 열거기 때문에 enumerated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요. 그리고 여기다 가로를 하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얘가 여러 가지 뭐 제한을 하는데 이 중에 보면 enum 타입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enum 타입이 ordinal이라는 애가 있고 스트링이 있어요. 보통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열거형은 뭐냐면 순서 타입이에요. 순서 타입. 순서를 주는데 원래는 0번, 1번인데 어떻게 해요?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월화수목 금을 주든지 어떻게 해요? 빨주노초 파남보를 줘서 그걸 이제 글자를 이제 매핑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걸 숫자로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enum 타입 ordinal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정말 오리지널 방식처럼 숫자로 쓰는 거고요. 아, 나 그거 싫어. 나는 어차피 글자로 구분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 그래서 글자로 할 거야. 그러면 enum 타입을 스트링으로 잡으시면 이제 얘를 어떻게 해요? 글자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훨씬 편합니다. 열고 타입. 그래서 enum 타입 스트링이라는 걸 여기다 세팅을 해요. 자, 요거는 지금은 안 쓰긴 할 건데, 그리고 요런 등록 시간이나 등록자는 나중에 자동으로 설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교체를 할 건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볼 거예요. 여기에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골뱅이 하시고요. 얘가 만들어진 시간이 궁금하잖아요. 등록 시간.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create 이렇게 넣으시면, 여기에 보면 두 종류, 그러니까 여러 종류가 있는데, create date 하면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날짜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타임스탬프로 잡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나 요거를 써서 만들어진 날을 잡아올 수 있고요. 요 밑에 보면 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create by는 무슨 의미냐면 요걸 만든 사람이 누군지를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골뱅이 쓰시고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밀어 넣어버립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이 로그인을 한 다음에 저렇게 create by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얘가 자동으로 누가 만들었는지를 등록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create date라고 넣으시면 자동으로 등록된 이게 최초로 DB에 등록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그 시간을 밀어 넣어버려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업데이트 타임 이런 거는 여러분이 또 어떤 애가 있냐면 last 이렇게 붙이시면 last modified date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마지막 수정일이 언젠지를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업데이트 날이죠. 그 다음에 요건 뭐겠어요? last modified by면 맨 마지막에 누구에 의해서 수정이 발생했는지를 남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는
저희는 아직은 이거 안 쓸 거고요. 나중에 요거는 따로 관리할 거예요. 요거는 따로 뒤쪽에 가서 저희 관리할 거라서 한동안은 그냥 얘는 이렇게 비워놓고 직접 값을 넣는 그런 일을 할 겁니다. 자, 어쨌건 요렇게 잡으시고요. 그럼 저희가 업데이트를 다 친 거죠. 이렇게 저렇게 업데이트를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를 요렇게 갱신을 한번 빵 누르시면 얘가 다시 갱신된 모습으로 여기 이제 등장을 할 거예요. 뭐가 달라졌냐면 여기 보면 열거 타입을 할 때 셀 솔드 아웃이라는 애를 들고 와요. 그래서 저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바뀌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뭐 아까 전에 요거 바뀌었네요. 아까 전에 저희가 롭이라고 하는 걸 썼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텍스트 타입으로 여기 보면 타이니 텍스트라고 하는 애를 얘가 일단 제공을 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저희는 여기에 컬럼을 이렇게 해서 갱신을 했더니 얘가 이렇게 싹 잘 들어가고 여기 이넘에 이렇게 셀 솔드아웃이라고 하는 컬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저렇게 뭐예요? 저희가 요거 안 쓰고 오디날 쓰면 이게 이제 숫자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문자를 숫자로 매번 매핑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 방식이에요. 저희는 이렇게 세팅을 하고 갈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뭐였는지 저희가 교재랑 같이 해서 한 번만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요거부터 했죠. 열거형으로 아이템 셀 스테이터스를 셀하고 솔드아웃이라는 걸로 이제 만들었고요. 이제 넘어가서 여기 그냥 얘는 아이템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그냥 아이템 클래스를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만들었어요. 이런 컬럼들을 넣고. 근데 여기에 뭐가 안 붙었어요?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애가 그러니까 엔티티. 미안합니다. 엔티티가 안 붙었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테이블로 못 만들던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있던 애를 여러분이 엔티티로 만들고 싶으면 여기에는 이런 어노테이션들 있죠? 엔티티라든지 뭐 이런 어노테이션을 붙여서 하시면 돼요. 자, 저희가 몇 개는 써봤어요. 엔티티, ID, generated value, column, row, 그죠? 이런 거 썼고요. 여기 보면 인서트 하는 시간 자동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creation timestamp라는 걸 쓸 수도 있어요. 업데이트 시간을 하기 위해서 업데이트 timestamp 이런 걸 쓸 수도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create date, last modified date라고 있어서 이렇게 날짜랑 시간을 자동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enumerated라고 하는 애를 관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뭐 하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뭔지 정리를 한번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필요할 때 와서 얘가 뭐였지라는 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DB를 어떻게 해요? DB 테이블에다 이런 정보 다 넣어서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자바를 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저런 동작을 해요. 자, 요건 기본적으로 엔티티랑 관련된 거고요. 이제 저희가 컬럼을 관리하다 보면 컬럼에 넣을 수 있는 기능이 많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부터 나와요. 자, 컬럼에는 네임을 줄 수 있고요. 컬럼 이름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유니크라고 해서 유니크 제약 조건도 걸 수 있고요. 인서터블이라고 해서 인서트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어요. 업데이트도 가능한지 길이도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아주 중요하죠. 컬럼 데피니션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보통 DB 할 때 디폴트 값 준 적 있죠? 내가 아무것도 안 넣으면 디폴트 값 자동으로 넣을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컬럼에다가 컬럼 데피니션이라고 해서 바차 5라고 하고 디폴트 10, 뭐 not null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저기에다가 뭐 문자로 이렇게 넣겠죠. 뭐 문자 10을 넣어서 이제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소수점 값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할 건데 숫자를
소수점 몇 개짜리까지 관리할 거냐 이런 것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generated value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저희가 auto increment라는 걸 만들었는데 기본적으로는 난 잘 모르겠다. 그럼 오토로 해놓으면 돼요. 오토로 해놓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DB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우다. 그러면 오토로 해놓으면 얘가 알아서 MySQL일 때는 MySQL로, 오라클일 때는 얘가 오라클로 얘가 이제 만들어줘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는 명확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MySQL이라서 Identity라는 걸 쓸 거고요. 만약 오라클로 가시면 Sequence라는 걸 쓰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 옛날에 저희가 몇 년 전에는 오라클 가지고 스프링 수업을 했거든요. 오라클로 했는데 오라클은 그 오토 인크리먼트 기능이 없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숫자를 시퀀스로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낸 걸 가지고 와서 넘버링을 계속 매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습니다. 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넥스트 밸류 뭐 이런 거, 넥스트 발 뭐 이런 거, 그거 가지고 이제 매번 시퀀스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넘버링 체크하는 것도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뭐 가능하면 여러분이 꼭 회사에서 나는 오라클을 쓴다 뭐 이러지 않는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요거 MySQL 계열을 쓰셔서 아이덴티티 쓰시는 게 개발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쓰시면 돼요. 자, 여기 봤더니 상품 엔티티 설계하는데 우리랑 달라진 건 여기 테이블을 주는데 여기 이름을 아이템이라고 줬거든요. 여기 클래스명이 아이템이기 때문에 저희 테이블명 그냥 소문자 아이템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굳이 안 줘도 돼요. 근데 뭐 아이템즈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름 바꾸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generated 타입을 오토로 했는데 오토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명확하게 시퀀스이거나 아이덴티티로 줘서 만드시면 돼요. 얘 널러블의 랭스 줬고요. 얘는 이제 컬럼이 프라이스인데 굳이 그 컬럼 이름을 프라이스라고 줄 필요 없죠. 그리고 얘가 이미 숫자가 널러블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널이 허용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그 세팅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 세팅 안 했어요. 똑같이 만들 수 있고요. 여기 큰 자료형 쓰기 위해서 롭이라고 하는 애 이렇게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넣으시면 여러분이 저거를 이제 처리하는 부분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마무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